네, 다음은요, 화제의 건강 뉴스를 완전 정복하는 코너죠. 건강 뉴스 돋보기. 오늘 돋보기로 자세하게 파헤쳐 볼 오늘의 건강 토픽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하루 채소 권장량은 350g. 몸이 필요로 하는 채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다. 채소를 갈아 즙을 내서 만드는 녹즙. 녹즙 열풍이 불고 있다. 생으로 아삭아삭 씹어먹는 채소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12배나 높다는 녹즙. 녹즙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웰빙족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또한 녹즙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과일을 섞기도 하는 등 각양각색 다양해지는 녹즙이 출시되고 있는데, 한 녹즙업체 조사에 따르면 녹즙의 소비자 중 76%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여성들이라는 결과도 있었다. 변비 예방, 피부 미용, 다이어트 목적으로 녹즙을 마시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임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철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즙을 먹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어지럽지도 않고 피부도 이뻐지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서 좋아요. 하지만 싱싱한 녹즙을 마시고 3일 만에 병원에? 녹즙을 많이 먹거나 녹즙의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까지 찾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녹즙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간 질환이 기존에 없는 사람은 녹즙을 먹는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알코올성 간 질환이나 바이러스성 간 질환이 있는 경우는 기존에 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녹즙이 더 간 손상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황달이 생기거나 간 수치가 상승해서 보통 정상보다 간 수치가 100배나 1000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기존에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녹즙을 삼가하시는 것이 기존의 간 손상을 조금이라도 더 손상되지 않도록 간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즙의 주 재료인 녹황색 채소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간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가지 대표 녹즙 재료의 베타카로틴 함유량은 케일 1817 마이크로그램부터 돌미나리 1320 마이크로그램까지 대체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 베타카로틴의 과다 섭취가 무시무시한 간 손상을 유발시킨다는 사실. 녹즙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건강뉴스 돋보기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네, 지금 TV 앞에 계신 우리 주부님들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 녹즙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말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싱싱한 녹즙. 마신 지 3일 만에 병원행이라는 기사 보시고 다들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친절하게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의 유하승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푸른 야채를 갈아 마시는 싱싱한 녹즙, 양상추, 아스파라거스, 케일 등 갈아서 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교수님, 성인병 예방이다, 살아있는 영양소를 얻는다 이래서 그대로 섭취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네, 건강에 좋습니다. 이 녹즙 안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네. 우리 인체에서는 신진대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노폐물을 만드는데요. 이 노폐물을 배출을 시키고 또 대사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녹즙 안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충분히 들어있어요. 우리 소화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효소인데 이러한 녹즙을 섭취를 했을 때 우리 이런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또 소화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녹즙의 대표적인 효능이 항산화 작용이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성인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각종 성인병들을 또 예방시켜주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야, 이 녹즙을 먹었더니 황달 증세까지 생기더라. 그래서 병원까지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글쎄, 이 부작용, 이 간에 좀 안 좋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녹즙 안에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바로 이제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라는 거거든요. 이 비타민 A 같은 것들이 많이 몸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간에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해독 작용이라든지 뭐 기타 저장 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요. 이 그 녹즙을 너무 과도하게 그 복용을 했을 때 네. 이 비타민 A가 그 간에 그 너무 이렇게 저장이 많이 축적이 많이 돼가지고 오히려 간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런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때문에 나타나는 그 간 손상을 저희가 이제 약인성 간 손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약인성 간 손상의 그 대표적인 증상이 되는 게 바로 이제 화면에서 그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황달의 그런 증상 같은 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야, 굉장히 심한데요. 네, 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컴프리라는 지금 현재는 그 수입이 안 되고 또 이제 쓸 수가 없는 그 녹즙 재료가 있는데요. 네. 이런 컴프리라는 녹즙을 그 섭취를 한 다음에 나타난 증상이 나타난 그런 환자 케이스고요. 기타 인진쑥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분들이 녹즙 재료로 그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인진쑥에 또 마찬가지로 이런 약인성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네. 어우, 무섭네요. 녹즙 때문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뭐 황달을 제외하고 또 녹즙으로 인한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또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33세 된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 녹즙을 그 섭취한 다음에 3일 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도 그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 아마도 이제 컴프리라는 그런 녹즙을 섭취한 경력이 있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발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이 녹즙의 재료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이 간의 기능을 좀 저하시키고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음식 식재료 중에서 네. 이 간독성을 가지고 있는 뭐 대표적인 게 이 독버섯 같은데 그 들어가 있는 알파 아미니틴이라는 그 성분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식물 같은데 들어가 있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성분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이 컴프리라는 그 녹즙 재료 속에는 네.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그 성분이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으로 취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사철쑥이라든지 아니면 엉겅큐 같은 뭐 이런 그 녹즙 재료들도 그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아유, 참, 저희가 알기로는 이 녹즙이 해독작용이 있다. 그래서 간 기능을 도와준다. 그렇죠. 개선해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잘못된 상식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녹즙 안에는 많은 미량 원소들과 또 이제 각종 미네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그 성분들이 간세포를 개선시켜주는, 손상된 간세포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염화탄소라는 그 물질이 있어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데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쥐한테 사염화탄소 가지고 그 간 손상을 일으킨 다음에 녹즙을 섭취하게 했을 때 오히려 이러한 간 손상의 그 상태들이 개선이 된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녹즙 자체가 일정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를 너무 과다하게 그 복용을 한다든지 또는 간 기능이 이미 망가져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녹즙을 섭취를 했을 때는 네. 오히려